이렇게 많이 운 건 처음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울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2025년 7월 29일 밤 일본 도쿄. MBN 한일 톱10 쇼가 끝나고 객석을 빠져나오던 한 여성 관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이 말은 그날의 진풍경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주부였다. 남편과 함께 이날 공연장을 찾았고 손에는 작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손수건은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도 마르지 않았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옆줄에 앉아있던 남성 관객은 눈가가 붉게 물든 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뒤편에서는 연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무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분명 우리는 음악 방송을 보러 온 것이었고 이곳은 오락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쿄 중심의 한 공연장은 조용한 울음바다로 변해 있었다. 그날 무대에 오른 사람은 단 2명이었다.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손태진과 전유진. 이들은 단 한 곡. 이제 내가 지킬게요를 불렀다. 그런데 그 한 곡이 수백 명의 마음을 울렸고 마침내 그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다.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난 후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에야 천천히 박수 소리가 시작됐고 이내 공연장은 하나의 감동으로 울려 퍼졌다. 놀라운 건 이 무대는 원래 조명을 받는 메인 순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일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담아 기획된 코리아 저팬 탑10 쇼의 중후반부에 배치된 다소 조용한 구성의 콜라보 무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단숨에 이날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후 일본 SNS와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내가 지킬게요라는 문장이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 노래는 단지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후회의 감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무대 위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담담했다. 과장되지 않은 감정,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서서히 고조되는 음률 속에서 담긴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이 노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그날 밤의 무대로 돌아가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 있던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려 한다. 그날 공연장은 처음부터 특별한 분위기를 예고하지 않았다. 도쿄 도심 한복판의 중형 콘서트홀. 대형 K-팝 스타들이 나올 때처럼 긴 줄도 응원봉을 흔드는 팬덤의 함성도 없었다. 대부분의 관객은 중년 이상의 일본인들이었고 표정도 차분했다. 한일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된 코리아 저팬 탑10 쇼는 그동안 양국 가수들이 무대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 알려져 있었고 이날도 특별한 기대 없이 찾아온 관객이 많았다.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고 몇몇은 중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기도 했다. 그렇게 흐르던 공연이 중반을 넘길 무렵 무대 위 조명이 바뀌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객석과는 달리 무대 정면에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떨어졌다. 마치 해질 무렵의 햇살처럼 잔잔하고 아늑한 조명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사람이 등장했다. 남성은 깨끗한 흰 셔츠에 차분한 정장 바지 차림이었고 노랫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라는 후렴구가 반복될 때마다 객석에서 울음이 퍼져나갔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노래 중간이 아닌 오히려 두 번째 후렴에 접어든 순간 찾아왔다. 무대 정면 바로 앞줄, 중년 여성 한 명이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무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고 아무 말 없이 손등을 두드렸다. 그 손등 위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관객들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자는 공연 직후 로비에서 이 여성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했다. 생전에 따뜻한 표현 한 번 못 드린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노래를 듣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말을 맺지 못했고 옆에 있던 노모는 기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만 반복했다.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 발라드가 아니었다. 손태진이 직접 작곡과 작사를 맡았으며 프로듀싱까지 직접 이끌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곡을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전유진은 이 곡의 파트너로서 목소리 이상의 감정을 담아야 했고 그는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무대 위에서 전유진은 단 한 번도 시선을 흔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앞에 있는 것처럼 노래했고 그 감정은 곧장 객석으로 전해졌다. 공연 직후 SNS에서는 기재 내가 지킬게요가 급속도로 퍼졌다. 일본 트위터에는 하루 동안 관련 해시태그가 15만 건 이상 올라왔고 유튜브에는 실황 영상을 편집한 팬 영상이 업로드된 지 5시간 만에 70만 조회수를 넘겼다. 일본의 유명 블로거들은 한국의 전통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울릴 줄 몰랐다며 감탄했고 도쿄신문은 다음 날 이 무대를 무대 아닌 고백이라 표현했다. 그 감동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7월 30일 오후 전유진은 손태진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용히 말했다. 이 곡은 하나의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이라고. 사실 이 곡은 듀엣 앨범의 첫 트랙이에요. 지금은 이 한 곡만 공개했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들도 음악으로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본 관객들이 집단적으로 눈물을 보이고 무대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곡은 음악이라는 형태를 빌려 인간 본연의 감정을 안전하게 터뜨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노래의 힘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정리해주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화성과 반복되는 멜로디는 슬픔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누군가는 그 곡을 들으며 과거를 후회했고 누군가는 현재를 되돌아봤으며 또 누군가는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음악은 언어보다 강하다고 말하지만 이날의 무대는 그것을 새삼 실감하게 했다. 국적도, 나이도, 사연도 다른 이들이 같은 장면 앞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순간 아닐까? 이 무대는 그런 의미에서 더없이 완벽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무대가 끝난 직후였다. 조명이 꺼지고 두 사람이 무대에서 퇴장한 뒤 객석에서는 한동안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무대 방향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끝난 후의 정적은 짧았지만 깊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 관람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와 다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이들의 다음 무대가 어디일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다음엔 누구의 마음을 지켜줄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날 도쿄의 한 공연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한 곡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무대가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 할머니가 혼자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무대 쪽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시키지 않았고 누군가를 따라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담아낸 몸짓이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 중 몇몇은 다시 눈물을 훔쳤다. 공연은 끝났지만 어떤 감정은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었다. 트로트는 원래 삶의 이야기였다. 지나온 날들을 노래하는 장르, 그 속에는 기쁨도, 아픔도, 그 어떤 관계든 간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노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태진과 전유진이 있었다. 두 사람은 무대를 과장하지 않았다. 감정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노래했고
그 진심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음악은 결국 진심의 전달이고,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